국민의힘은 3일 날 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죠. 네. 당초는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다소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점심을 한 이후에는 입장이 180도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준석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발표들을 막 해버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5일날 상임 전국위를 열고 9일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명분과 정당성을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서병수 그 상임 전국위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일날 상임 전국위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여기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이것을 비상 상황이다 하면은 어느 정도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되는 거 아닌가? 당헌 당규도 고치죠. 그렇죠. 당원 당국도 거기서 고치고 물론 뭐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제일 좋은 거는 이준석 지난 7월 초에 징계됐을 때 그때 최고위원도 다 사표 내고 권성동도 사표 내고 다 사퇴하고 우리 좀 면모 일신하자 새 출발하자 이랬으면 되는데 권성동이가 너무 질질 끌었어요. 예. 한 달 이상 끌었어요. 거다가 텔레그램에다가 대통령하고 문자 오간 게 이제 내부 총질하던 대표가 바뀌니까 잘 돌아갑니다. 이거부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거리고 하니까 비대위로 간다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원흉은 저 권성동이라고 봅니다. 권성동, 이준석, 또 장제원 이 사람들이 지금 자꾸 부채질하고 서로 싸움판이 여당 전체로 불판이 좀 불이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대위 출범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서병수 위원장이 한 얘기는 비대위가 출범은 이준석은 자동 해임이다. 이거고 이번 비대위 이후에 선출되는 당대표 이제 조기 전대를 해서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준석 자녀 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년간 한다. 그러니까 2024년 공천권까지 다 행사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좀 커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특히 뭐 이준석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비상 상황이냐? 비상 상황 아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권성동만 물러나고 그러면 되지 무슨 비상 상황이냐? 그 얘기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이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6개월 징계 처분받은 이준석이가 자동 해임된다는데 그런 조항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징계가 6개월 징계에서 일종의 비대위가 제명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게 맞지 않다. 이건 국민의힘 당원 단계도 그런 조항은 없다.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의 제기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당대표 직무대행이 지금 없잖아요. 없으니까 임명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비상 상황이냐. 지난번에 이준석 그 징계될 때 권리가 아니라 사고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말하면은 퇴사가 아니라 휴가 간 거라고 휴가 처리를 한 거예요. 이준석이가 퇴사가 아니라 휴가 간 걸로 돼 있어서 6개월 후에 이준석 오면은 오케이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너 오나 안 오나 소용없어. 네 자리 없어. 뭐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그만큼 당 내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당 상임 전국위에 열어서 당원들 뜻을 모아오면은 약간의 좀 무리는 있지만은 그것도 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 문제의 소지는 빨리 이렇게 털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게 싶은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사고를 망친 어떻게 보면 큰 주역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 물러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최재형 의원도 지금 홍준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원내대표로 물러나야지 되는데 자기는 사고를 쳐놓고 자기는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원균 얘기가 죽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전쟁 지휘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만큼 권성동이는 능력도 안 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그 원내대표로서 비대위원까지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정당성을 좀 많이 잃는데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 열어서 당원들의 판단을 맡기면은 저는 뭐 법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뭐 당내에서 이런 법적 절차적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일종의 내홍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역시 뭐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뭐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뭐 법적인 그런 소송으로 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뭐 그 이전에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나서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A를 갖췄어요. 당대표 있을 때는. 이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판사판이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대통령을 갖고 지금 용피셜이라고 용산의 용, 오피셜 할 때 피셜, 뭐 뇌피셜 할 때 피셜 해서 대통령을 좀 비난했거든요. 저는 이준석의 수가 아직도 하수구나. 이게 이준석은 자기 정치적으로 제기하려면은 나는 대통령하고 손잡고 이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여태까지 싸운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까지 지금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준석 자리가 어디가 있죠? 이준석 정말 바보 같은 친구예요. 대통령의 영리는 건들면 안 되죠. 지금 영린을 건드는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영린을 뜯어보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준석이가 대통령 주위의 측근들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렇게 싸운다. 이러면은 이준석한테 생각을 좀 바꿀 텐데 대통령하고 싸워버렸어요. 그러면 여당이 가뜩이나 지지율이 지금 20%대로 떨어졌는데 그걸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거는 역모고 쿠데타예요. 완전히 이준석이 입장은 윤석열을 맞짱을 뜨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 이재명하고 지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이가 지금 누구의 길을 가냐? 유승민의 길을 간다고 봐요. 유승민은 지금 어디 통장 반장 나와도 안 될 거예요. 국회의원 뭐 경기도지사도 안 됐지만은 통반장도 왜? 늘 배신의 정치니까 누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반대 대열 지금 이준석의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유승민계 하태경 의원 또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웅원 김웅원도 유승민계 아닙니까? 유승민이 공천을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미경, 김용태 원해지만 이 최고위원들 최재형 의원도 뭐 이준석계라고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천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계가 아주 이렇게 저항에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에서도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되거든요. 줄을 잘못 쓰면은 얻어맞기만 해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이준석이가 엉뚱한 유승민 줄에 자꾸 있어요. 그 줄이 무슨 줄이에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 이준석이가 아직도 초보구나. 초보 운전자구나. 저 노예하다면은 대통령하고는 척을 지면 안 되죠. 대통령 측근들하고 싸워도 되는데. 홍준표 시장 보세요. 절대 그렇죠. 대통령 공격 안 하고 계속 옹호하잖아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흔들리는데요. 어느 식으로든지 보호해줘야 되고 대통령은 본 뜻은 그건 아닌데 참모들이 잘못한다. 이렇게 좀 해야지 그게 여당 그 관계자,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저격하고 나섰는데 지난달 31일에도 그 뭐 양두구육 어쩌고 하다가 이제는 개고기를
아예 개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면서 저자들이 딱 저자들 그게 이제 윤핵관과 윤석열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저자들이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 개혁도, 정치 혁신도 아니고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게 이렇게, 자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그게 했어요. 지가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 막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뭐 문자했다는 것도 대통령하고 권성동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렇게 내놓고 드러내놓고 비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저런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진짜 바보 같은 자승자박이라는 생각이 들고,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면 지금 빨리 내용을 극복하고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지금 경제도 흔들리고 뭐 다 흔들리잖아요. 빨리 중심을 잡아서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은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흔들고 무조건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그 약간 동정심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를 자꾸 까먹는 거죠. 예. 동정심이 안 나가게 무조건 싸움만 하고, 저 사람은 어디든지 분열의 정치하는구나. 옛날에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에서도 얼마나 싸웠어요. 그러니까 어서 정치를 저렇게 잘못 배웠는지. 일각에서는 저 부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아버지가 저하고 동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안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준석의 행동을 보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자기도 죽고 당도 죽고 대통령도 죽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게 뭐 본인 이야기는 자기 정치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대도 또 자기 SNS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과거 정권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그런 말하면 절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이제 강인선 대변인까지도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발언을 하면은 옆에서 쓴소리는 못하나마 아주 만면의 미소를 짓고 따라가면서 아부나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군한테다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 거죠. 아직도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2015년에 유승민이가 꼭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내놓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 나빴잖아요. 그래서 책상 치면서 배신자라고 하고 배신의 정치, 배신의 정치하고 막 그 환한 얼굴로 막 눈에 그냥 빛이 날 정도로 하다가 2016년 총선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그랬는데 180석 얻는다고 했죠. 그냥 거의 깡통을 찼잖아요. 그때부터 탄핵이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런 상태로 가면은 뭐 아직은 1년 6개월이나 뭐 한 10여 개월 남았으니까 뭐 좀 멀기는 합니다만은 이준석이가 6개월 징계 끝나고 나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당에 잘못하면 비대위에서 선출된 당대표 있고 이준석이도 나도 법적으로 뭐 문제 없다 해갖고 나서갖고 당대표가 2명 되는 엉망되는 거죠.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좀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고, 참을인자 3번이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꼭 참아야 되고, 또 쇄신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윤핵관이라는 말은 이준석이가 만든 아주 나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만들어 그게 부메랑이 돼서 국민의힘을 치고 윤석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윤핵관 하면은 다 윤 대통령의 측근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간신을 사람들이 연상하잖아요. 그런 말 안 나오게 하고 저 권성동이나 장제원 이런 사람들 좀 멀리 해야죠. 너희들 이제 역할이 끝났다. 더 이상 내 앞에 좀 얼쩡거리지 마라. 이렇게 좀 잘라줘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런 조치들이 아마 휴가가 끝나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이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뭐 한덕수 총리 뭐 이런 전부 사람들 나서갖고 자기 살 국면이라고 언론 갑자기 접촉을 하고 뭐 패널이다 뭐다 이런 사람 접촉하고 밥 먹자고 난리라면서 뭐 윤 대표한테는 전화 안 왔습니까? 저한테는 뭐 전화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아예 맞짱을 뜨자고 달라드는데 그러면 이준석이가
일각에서는 이제 물론 이준석이가 당내에서 투쟁을 할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그 젊은 그 대변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뽑은 무슨 뭐 박민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당을 창당한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 신당 창설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전여욱이 전 의원입니다만은 과연 신당 창당을 할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당내 투쟁으로 뭔가 자기 입지를 확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신당 창당하는 길이 이준석의 망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박지원도 두 가지 길뿐 없다. 당내에서 투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공천도 못 받게 생겼으면 신당이라도 창당해야 나 뭐 이런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나가는 게 편하죠. 오히려 나가서 그냥 살림 차리는 게 편하죠. 집에서 계속 사고 치는 것보다 아예 그냥 분가하는 게 편한데 이준석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신당 창당에 좀 설 자리가 없죠. 누가 거기에 국회의원 한 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할 사람 없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승민 그 둘이 모여 있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유승민을 대장으로 모신다. 유승민 통반장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신당설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의 것 없다고 같고. 봐야죠. 그래서 다시 6개월 후에 복귀를 하면은 정말 참 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냐.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야 내년 1년간 정말 성과를 내고 내년은 아무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후년 이 총선에서 과반을 얻어요. 과반을 얻지 않아 갖고는 지금 보면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권 교체된 게 아니에요. 국회 야당이 반 이상 가지고 있죠. 뭐 좀 방통위원장이 있어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요. 뭐 산하기관도 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지율이 이렇게 지금 20%로 폭삭 주저앉은 게 임기 초반에 온 게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 된다고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심기일전해가지고 나부터 바꾼다고 해서 싹 면모일신해서 지금 새 출발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우리가 잘 찍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 확 여론이 진짜 우호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만세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이 재산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정치적인 빚이 없어요. 정치 이제 1년 남짓한 사람은 정치적인 빚이 없어요. 또 하나는 좌파, 우파 여기에 예속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길을 초월해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아직도 공정과 정의의 브랜드가 윤석열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재산을 잘 활용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길은 아직도 상당히 탄탄대로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게 지난 대선 때 다 바꾸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 캠프에 있는 사람들 앞에 신발 벗고 큰 절을 했지 않습니까? 나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있다가 1월 초에 그동안 뭐 이렇게 상황 노릇하던 김정은하고 탁 결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렇게 그런 전반적인 변화가 가져와야 합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부인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그냥 애니콜 갖다가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이게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 자존심이 잘 허락을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결단을 하면은 또 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존심 이런 거 버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정권의 원활한 일을 위해서 저는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가 중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는 그런 결단을 휴가 끝나면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기 뭐 한 3개월 이제 3개월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진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5년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대선 그 경선 과정에서 탁 무릎 꿇고 나부터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 김종인하고도 결별하고 아주 혁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죠. 다시 돌아와요.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이 방향이 어딘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 거리가 아까워서 계속 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꼬일 때는 기본으로 돌아와라. 기본으로 백투 베이직스라는 말 있잖아요. 기본으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출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거듭 촉구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